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데일리 비트 2월 19일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의 주요 투입 보겠습니다. 이 데이브 포트노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아주 재밌게 시청하고 있는 이분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피자 리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피자를 워낙 좋아하는데 미국 그중에서도 동부 보스턴, 뉴욕 이쪽 그 피자에 어떤 독특한 그 모양과 생김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미국 동부 쪽 전통 피자의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피자 리뷰를 하는 곳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원래는 이제 굉장히 돈 많이 버신 창업자예요. 바스톨 스포츠라고 하는 이 스포츠 기반 미디어가 있습니다. 앱도 있고 뭐 미디어 채널도 있고 뭐 이런 미디어사를 설립해서 큰돈을 버신 분인데요. 아무튼 이분이 가짜 리브라 코인을 실수로 샀다는 이런 자조 섞인 셀카 영상을 올렸습니다. 17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한 뭐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좀 넘겠네요. 이런 거금을 투자한 가짜 리브라 코인.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샀대요. 리브라 코인인 줄 알았는데 리브라 코인은 참고로 제가 그저께 데일리 비트 시간에 말씀드린 하이비에르 밀레이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서포트해서 지금 개떡락 95% 떡락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그 탄핵 위기로까지 지금 몰리고 있어요. 예, 국민들의 돈을 뜯어먹었다, 사기쳤다, 뭐 이런 식으로 몰리면서 지금 큰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이 데이브 포트노이가 그래서 리브라 코인을 사려고 했는데 잘못 샀다. 왜냐면 리브라라고 똑같은 이름이 있는 코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트노이가 이 가짜 리브라 코인을 매수한 직후에 코인 가격이 3000%가 폭등을 했다가 현재는 73%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의 투자금이 지금 77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트레이더들은 이 포트노이가 손실 회피를 하기 위해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출구 유동성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나 돈 잃었으니까 얘네 돈 뜯어먹어 가지고 약간 손실 보전해야겠어." 약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또 데이브 포트나이가 이 지금 이제 계속 수사 결과가 조금씩 수사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그 발행했다는 리브라 코인 본인이 직접 발행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자기가 연루돼 있는 여기에 이 데이브 포트노이도 어드바이저로 참여했다. 이런 지금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거액의 돈을 잃고 리브라 코인이든 가짜 리브라 코인이든 거액의 돈을 잃고 지금 다음 희생양을 찾아서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리브라 코인이 68%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거는 왜 그랬냐? 밀레이 대통령이요. 이게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 리브라 코인 가격이 떡락하자 관련 트윗을 삭제하면서 약간 발 빼는 모습, 쉬쉬하는 모습을 보였던 밀레이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와서 이 리브라 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을 자신의 SNS 영상으로 자신의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밀레이 대통령이 미는 코인이 맞구나.' 이런 이제 소문이 번지면서 하루 만에 다시 68%가 상승을 한 거죠. 이 그래프 보세요. 이 초록색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제 투르 디메스터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트코이너인데 "테러블, 끔찍하다."라고 경악을 했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자, 이제 뭐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밀레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한테 속았어. 그래 가지고 이 리브라 코인이라는 거를 그 80%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속아 가지고 홍보를 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여기에 동참하자."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줬는데 이 코인 발행자들이 아마 뭐 의심되는 정황으로는 꼭지에서 다 팔고 나갔다. 뭐 이런 이제 의심이죠. 말하자면 러그풀이잖아요, 러그풀. 근데 이런 의심을 인제 자기가 벗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거에 연루되지 않았었고 나도 속은 거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코인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리트윗하면서 자기가 이제 내부 잘하는 거를 인정한 꼴이 된 거죠. 한마디로 저는 이거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봅니다. 인제 진짜 뭐 아니면 도죠. 이 밀레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거 내가 한 거 맞고 근데 가격 뭐 지금은 떨어지지만 나 이거 뭐 투자라고 종용한 적은 없고 우리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동참하는 의미로 그 "투자해라. 사라."라고 얘기한 것일 뿐이다. "가격 올라갈 거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이 성공한다면 올라갈 거다." 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인제 그냥 발뺌하는 거죠 아예. "나 이거 미안하다. 속았다. 사과한다." 이러고 이제 발뺌하는 건데 약간 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돕니다. 이 코인은 이제 떡락을 하게 되면 인제 한 번 더 밀레이 대통령은 욕을 먹을 거고 만약에 뭐 이렇게 60%나 그래도 가격이 회복을 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제 밀레이 대통령도 뭐 이제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고 뭐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참 테러블한 일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알트코인의 가격 펌프 앤 덤프에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 자신이 거기에 발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 진짜 좋아 보이진 않죠.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 밈코인 프렌지, 밈코인의 미친 밈코인 광풍 현상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밈코인 광풍 현상이 과연 어디까지 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낼지가 걱정이 됩니다. 자, 영국의 금괴가 8천 개가 미로 급송됐다. 정부 효율부 포트녹스 감사 사전 준비 의혹이 있다. 이 기사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기사가 살짝 보이지만 2월 15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2월 15일 기사는 2월 13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썼던 기사를 리커버한 그런 다시 커버한 그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은 2월 13일 기사였어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게 뭐냐면 미국 영란은행에서 8천 개의 미국 금괴가 비행기로 뉴욕으로 옮겨졌다.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기사 내용으로는 이 금괴의 이동을 주도한 게 이제 JP 모건과 HSBC 은행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은행이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관세 정책을 EU에다가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국 내 금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내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실제 현물 금괴를 미국으로 옮긴 거다라는 이제 의심을 보도했던 거예요. 근데 항상 조금 근데 좀 그랬어요. '왜 굳이 현물을 그러면 미국으로 옮기지?' 그냥 차익 거래는 사실 런던 금 거래소에서 하면 되는데 어차피 페이퍼 골드 실제 현물로 거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 증서로 거래하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뭐 아직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이 정부 효율부 도지가 지금 그 미국의 포트녹스 금 보관소를 감사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뉴스가 연일 화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미리 옮겨 놓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듭니다. 이건 아직까지 음모론입니다. 모르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포트녹스에 그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8천 톤 가까이의 금이 없다면 아니면 모자라게 있다면 이거 당장 그 세간의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진짜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긁어 모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채워 놔 다시. 약간 이런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이 든다. 이런 트윗이었고요.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포트녹스 금고를 자기가 직접 라이브 캠을 들고 들어갈 테니 그 과정을 생중계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너도 의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하는 거 좋아. 근데 도지도 정부 효율부도 결국 정부 부처 아니냐. "너네도 똑같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자기가 직접 라이브 캠을 들고 들어가면서 그 과정을 다 생중계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 일론 머스크는 뭐 글쎄요.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이 의심받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USAID라는 미국 부서를 조지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아 정말 대박이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 미국의 그 혈세가 정말 외국으로 깜깜이로 진짜 엄청난 국민 혈세가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구나.'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뭐 어 목적으로 참 그래서 이 USAID라는 거를 찾아낸 것도 용하고 잘 리폼을 하고 있는데 저 포트녹스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뭐 대법원에서 막는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근데 이제 라이브 캠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자신이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딱 라이브 캠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 세계로 그 장면이 송출되고 있는데 지하 금고에 돈이 없어. 금이 없어. 금이 원래 8천 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휑해. 약간 이렇게 되면 이 전 세계에서 금에 대한 신뢰가 확 낮아질 겁니다. 이 금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은 유지하기가 힘들죠.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던 금이 없는 거니까. 그럼 어디 갔어? 금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비트코인이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희망 회로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7 days 365일 원장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리소스도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 투명한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12개 연기금이 스트레트 지사에 3.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13F에서 발견된 거죠. 미국의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여러분. 주 연기금. 12개 주의 연기금은 이미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주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도입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논의되기 전에 이미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ETF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기금들은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제 결국에는 연기금이 투자해야 하는 어떤 적격 자산에 대한 그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MSTR이 나스닥100 지수에 또 편입되고 약간 주류 주식 시장에서 주류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이 MSTR 투자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뭐 잘했죠 사실.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서 MSTR 주가도 많이 올랐고 올해에만 16.5%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383% 급등을 했으니까 여기에 연기금들 투자해서 이 주 연기금을 받을 그런 공무원들의 미래 노후 그 자금을 마련해 주는 거는 아주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물결이 앞으로도 더 큰 연기금 더 국가 단위의 그런 연기금들로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그런 연기금들로도 퍼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95,000불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94,000불에서 한 98,000불 달러 사이 계속해서 2주 가까이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비트피넥스는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변동성, 그리고 지정학적인 긴장, 그리고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런 게 시장 방향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상대적 약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주요 암호화폐들과 분리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며 비트코인이 더욱 거시경제와의 연관성을 보이고 위험자산으로 성숙해지고 있다고 비트피넥스 거래소가 밝혔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비트맥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비트피넥스 같은 거래소에서도 얘기하는 그냥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팩트.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디커플링은 올해 들어서 더 그 가파르게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인제 암호화폐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암호화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다. 물론 이제 크립토커런시라고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 비트코인 이외에 나머지가 없다일 뿐이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같이 탈중앙화된 그리고 투명한 그리고 절대 그 원장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 신뢰 체계가 있어야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은 그런 요소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암호화폐보다는 그냥 미등록 증권으로 많이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QCP 캐피털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내재 변동성과 VIX 지수, 이제 이것도 볼라틸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죠. 이게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옵션 시장은 단순한 친암호화폐 발언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나온다면 진짜로 뭔가 그 정치권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그래서 호재가 나온다면 이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급등하면서 상방으로 올라갈 거다. 왜냐면 하방은 지지선이 강하게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발생되면 이 상방으로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변동성은 오히려 이제 급격한 가격 상승에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면적인 양면적인 면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3% 상승했는데요. S&P 500 지수도 0.1% 상승했고요. 다만 다우존스는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지난주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반박할 골디락스 데이터 그리고 페드의 덜 매파적인 발언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미국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짐이 있었어요. 왜냐면 GDP 성장률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인플레이션은 좀 높게 나오고 있는 PC라던가 CPI라던가 이런 지표들이 나왔죠. 그래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수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살짝 우려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번지진 않았고, 다만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더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는, 아니다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이다, 아직도 미국 경기 좋다, 그런 골디락스 데이터를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S&P 500이 인플레이션과 소비 지출 악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예, 이제 신고점 형성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신고점도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언제 돌파로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12월부터 이어진 박스권 탈출을 시도 중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길게 보면 박스권이긴 합니다. 한 12월부터 그냥 지지부진하게 전고점 아직 못 뚫고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마찬가지 우리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모두 박스권 탈출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4.51%. 네, 월러 페드 이사가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한 건 아니고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2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해서 4.51%, 2년물 금리는 2.0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서 4.29% 이렇게 지금 안착이 됐고요. 연휴에서 돌아온 이제 월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세에 관련된 이제 소식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강보합 그냥 정도에서 마무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월요일 휴장 때 월러 페드 이사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금리 인하 발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니까 시중금리도 국채금리도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파급력이 없었나 봅니다. 이 월러 이사라는 분의 발언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도 낮은 상태. 그래서 10년물 금리도 조금 올라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달러 상승이 전망이 약화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고 수익률 올해 중에 달성할 거라는 예상치를 41%에서 31%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달러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거다라는 응답이 1월 41%에서 2월 31%로 10bp 하락을 한 거죠. 10bp가 아니라 10%포인트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상승 전망이 여전히 존재하나 달러가 올해 최고의 하늘을 맞을 거다,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거다라는 컨센서스는 존재하나 되게 많이 이제 확신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달러가 금 다음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자산이다 이렇게 꼽혔다고 합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명확해지시죠?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이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 언제든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달러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화된다면, 무역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금은 더 오를 거고 그다음에 달러도 따라 올라서 이 두 번째 정도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자산은 된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매그니피선트 7 테크주 매수 포지션에 이어 달러가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거래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환 트레이더들이 요즘 이제 신났죠. 그죠?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타국 통화들과의 어떤 이 줄재기, 키재기, 줄재기, 키재기 요런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그 차별을 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로화, 뭐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뭐 이렇게 다 동반하락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유로화가 갑자기 좋았다가 그러다가 중국 위안화 갑자기 좋았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달러 대비 절상절하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각국 통화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굉장히 많이 거래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18일 비철 금속 가격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3개월물 구리는 톤당 9,380달러로 변동 없었고, 알루미늄은 0.4% 하락해서 2,635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구리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우려 그리고 인도네시아 프리포트 맥모란 항구 중단 영향으로 지난주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죠. 이미 미국 가격을 런던 금속거래소 대비 프리미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구리도 관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리 생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수출 제한으로 인도네시아 생산 능력에
정상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대요. 구리 정광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갑자기 왜 비철금속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그 트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겼죠.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인플레이션 요소 아닙니까? '아, 그래, 미국으로 수입되는 그 구리와 알루미늄과 철강 이런 것들에 고율 관세가 붙으면 당연히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겠구나. 뭐 건설 자재값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시설 뭐 이런 것들 다 가격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경제에는 경기 정책, 경제에 관련된 정책, 정치인들의 경제 관련 정책에는 항상 이면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면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세요. 주요 구리 생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수출 제한으로 인도네시아 생산 능력의 정상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리 정광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재고가 쌓이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맞죠? 이게 그러니까 관세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출 제한이 걸린 이유가 분명히 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럴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게 매고 있는 국가들의 수출 품목들에 보면은 수출 제한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관세 그렇게 막 25% 아니면은 높게는 100% 60% 이렇게 때려 맞고 미국에 계속 수출해야 돼? 차라리 우회 수출로 찾아. 아니면 다른 나라로 수출해. 이렇게 하는 게 이 나라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나라의 그 기업들, 그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겠죠. 그러므로 고율 관세는 미국의 고율 관세는 이 교역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교역액 자체를 내리는 거죠. 글로벌 교역 자체가 침체되고 그게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물가가 내려간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기 침체, 우리가 지금은 뭐 미국의 경기가 워낙 좋고 뭐 고용도 안정적이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글로벌 경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글로벌 경기인 겁니다. 항상 이걸 유념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만약에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디플레이셔너리한 시장이 온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인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 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쪼금 풀려고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려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험 자산에는 단기적으로 좋을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인제 대체 자산에 대한,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결국 무역 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 봤지만 네, 계속해서 이 금, 뭐 달러, 그다음에 저는 비트코인도 결국 여기서 내러티브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급증하면서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년 동안 친구한테 BTC 전도했는데 갑자기 XRP가 뭐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귀에서 피가 팍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네,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요즘. 한참 비트코인 설명해 줬더니 근데 그래서 도지는 뭐야? 근데 그래서 또 솔라나는 뭐야? 리플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참 어 '힘들다. 참 괜히 설명했다.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서도 또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친구야.' 이렇게 되는 게 이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의 숙명입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힘든 겁니다. 항상 힘든 게 정답이고 옳은 길이다라는 거 되뇌이시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오렌지 필링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2월 19일 데일리 비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